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35라운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의 알메리아 원정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요. 마요르카가 이 잔류에 강한 의지를 보인 알메리아를 상대로 0대3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라자로 선수가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공식 MOM뿐 아니라 모든 그 매체들의 평점, 평가, 최우수 선수를 꼽혔는데 흥미롭게도 이 선수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선수가 0대3으로 진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였거든요. 대체 어떤 경기를 했길래 이강인 선수가 유럽 매체 그리고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 호평을 받았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자연스럽게 당연히도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어요. 이번 경기에서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한 걸로 되어 있긴 했었는데 위치 자체는 계속 바꿔가면서 뛰었죠. 예, 좌우 측면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프리롤에 가깝게 사실 이강인 선수는 자유롭게 공의 위치에 따라서 공격의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좀 유난히 더 그랬어요. 히트맵을 보면요, 그냥 프리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좌우 그냥 딱히 나뉘지 않고 그냥 균형 있게 이제 뛰었는데요. 예, 일단은 그 마르카가 표기한 포메이션을 보면 알메리아가 4-3-3으로 경기를 했어요. 루이스 수아레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수아레스가 전방 공격수로 서고 라사로와 엠바르바가 좌우 측면인데 엠바르바와 라사로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슈팅하는 형태의 경기를 했고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5-4-1 대형, 무리키가 장신 공격수니까 최전방에 가고 아마드 은디아이가 윙포워드, 이강인 선수가 이제 플레이메이커 성향인데 아마드와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자주 바뀌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다니 로드리게스하고 바바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는데 사실 여기가 안 좋았죠. 최근 이제 마요르카가 좋았던 게 이제 데갈라레타하고 몰라네스 이 두 명이 이제 중원을 에 배치됐을 때 그나마 이제 패스 공급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거의 의존하다시피 했었죠. 예, 게다가 이제 마페오도 이제 왼쪽에서 좀 좋은 모습이 있긴 해도 기본적으로 판단이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고 또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오가 이제 빠진 가운데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역시 이강인 선수의 불꽃이 튀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롱패스를 보낸 거를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슈팅을 가져가다 보니까 오른발로 슈팅을 때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약간 좀 세기가 약했던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결국에 이제 무리키 선수의 높이를 보고 골키퍼가 길게 공을 이제 찾고 사실 이게 경합이 있었는데 건드리지 못한 채 뒤로 흘러나왔어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 공을 이제 배후에서 받은 이후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하는 과정 속에 또 말씀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속도가 이제 줄지 않으면서 수비수들을 좀 따돌리고 슈팅까지 했으나 좀 이제 결정력에 있어서는 오른발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8분 이 장면이 가장 좋지 않나 싶은데요. 이강인 선수가 직접 이제 호드리고 엘리 선수를 압박하면서 그러니까 전방 압박으로 공을 따냈을 때 이제 엘리 선수가 최후방 수비수였거든요.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던 상태에서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엘리 선수가 완전히 노고 쪽으로 유니폼 잡아 끌면서 경고를 받았는데 스페인의 마르카 중계를 보면 이거는 퇴장이 나왔어야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왜냐면 골키퍼와 1대1 찬스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막아냈다라고 해가지고 이 퇴장을 주기 마련인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골문과의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이제 경고가 나왔고 조금 항의가 있었지만 그대로 프리킥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 장면을 두고 이제 스페인 마르카 역시 엘리가 본인이 이제 실수를 했고 또 이강인 선수를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이제 뚫리면은 실점을 하기 때문에 경고를 받든 혹은 퇴장을 당할지언정 이 시점에서 또 8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퇴장 당했으면은 버네드 플레이죠.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1실점을 내주더라도 퇴장을 당하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게 더 경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그리고 이제 골키퍼가 1대1 찬스에서 막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퇴장 판정이 나왔으면은 엘리가 이 경기를 망치고 그랬으면 알메리아가 안 그래도 강등권하고 승점이 1점밖에 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번 경기 승리 때문에 4.5 벌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랬으면은 만약에 강등됐으면 엘리는 두고두고 이 플레이가 굉장히
그 구설수에 오르내릴만 했던 장면이었죠. 게다가 라리가의 베테랑 센터백인 선수가 이런 그 장면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또 이강인 선수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직후에 이제 프리킥이 주어졌는데, 이 장면에서 사실은 보통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어떤 판단이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벽을 강타하는 뭐 슈팅이 되면서 이제 이 기회는 이제 무산이 됐고요. 하지만 이제 초반에는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10분경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마페오의 전진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크로스를 올린 게 무리키가 헤딩 슈팅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이제 뒤로 조금 넘어갔죠. 네. 그건 이 과정에서도 약간 수비가 이렇게 잡아끄는 장면이 있긴 했었어요. 네, 이렇게 잡아끄는 장면이 분명히 파울성으로 느껴지긴 했는데, 최근에는 뭐 저희가 라리가 경기 분석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에 비해 조금 몸싸움이라든지 이제 파울에 관대한 성향,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와 유사한 심판의 판정 성향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거의 뭐 10분 동안 이강인 선수가 거의 뭐 벼락 같은 공격 기회를 만들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12분에 마요르카 입장에서 조금 불운한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요르카가 초반에는 몰아붙였으나 이제 정작 선제골은 알메리아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약간 조금 행운의 골이긴 했었죠. 루이스 수아레스가 슈팅을 가져간 게 수비 맞고 굴절되어서 흘러간 게 공교롭게도 이제 라자루한테 갔고, 여기서 이제 라자루가 발을 쭉 뻗으면서 논스톱 슈팅을 골 넣었던 거였습니다. 예, 뭐 명확하게 이거는 패스의 의도보다는 슈팅이 이뤄진 것이고, 26분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뭐 거의 모든 세트피스를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이날 경기 뭐 거의 코너킥과 프리킥 다 찼는데, 왼쪽 후방의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이제 프리킥을 올렸고, 수비수인 발렌트가 헤더 슈팅을 했는데 뭐 조금 뭐 허무하게 힘없이 가운데로 향하면서 골키퍼에게 이제 잡혔고요. 또 이제 40분 같은 경우 여기서 좀 1대1 기회에서 공격이 좋았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앞에 둔 상태에서 접는 동작으로 따돌리고 이제 크로스를 올렸는데, 거기서도 무리키의 헤딩이 연결되지 않았죠. 예, 사실 알메리아가 거의 이제 무리키 선수의 헤더 슈팅 기회가 오면 거의 좀 이제 파울로 막아서려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초반에 간을 좀 봤어요. 이 정도 파울인가? 근데 이말 경기 조금 몸싸움에 간대한 편이긴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공격 기회가 무산되고, 또 하필이면 전반전 내내 마요르카가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면 그 다음에 조금 불운하게 실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42분경에 이제 알메리아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온 거를 마요르카 수비가 이제 잘라냈으나, 여기서 이제 또 공교롭게도 라자루한테 흘러갔고 그대로 이제 중거리 슈팅을 골 넣었던 거였죠. 예, 라자루가 거의 뭐 때리는 족족 골이 들어가는 그런 경기를 이날 펼쳤는데, 뭐 이 슈팅을 정말 시원하게 잘 찼습니다. 또 좀 오픈 찬스처럼 거의 프리하게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전반전 뭐 마요르카가 0대2로 끌려간 가운데 후반전을 좀 맞이를 했고, 또 후반전 초반 이제 56분께 아기레 감독이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교체를 하게 돼요. 오른쪽 윙백이었던 안토니오 산체스를 이제 우루과이 대표인 곤살레스로 바꿨고, 센터백인 코페테를 빼고 중앙 미드필더이지만 조금 이제 패스 공급량이 좋은 그르니에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 강화에 나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은 알메리아가 기록을 했어요. 예, 뭐 이번에도 이제 수아레스가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가지고 크로스 올린 거를 라자루가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예, 라자루가 거의 이제 이 세 골 모두 원터치로 바로 차가지고 깔끔하게 기록을 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이쯤 되니까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아기레 감독이 무리키 이강인의 컨디션을 잘 관리를 해줘요. 경기에 가망이 없다. 그럼 그냥 바로 뺍니다. 다음 경기 써야 되니까. 그래서 70분에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를 빼고 앙헬 로드리게스와 아브돈 프라치를 투입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카데웨레까지 교체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카데웨레랑 앙헬이 조금 그나마 경기 막판에 슈팅 3번을 가져가면서 공격에 뒤늦게 나서긴 했으나 이미 경기가 크게 벌어진 상태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알메리아도 한 85분 지나고 나서는 그냥 뭐 힘 빼고 플레이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마요르카가 이 경기를 이기면 잔류가 확정되는 경기이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남은 경기들이 꽤 있고 현재로서는 뭐 강등을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다음 경기를 좀 기약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흥미로웠던 것은 3대 0으로 진 팀에서 보통 이제 평점 7점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통계 매체에서는 평점을 매기는데, 이강인 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8.1점인 채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기를 마치고 내려갔을 때 경기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평점에서는 8.1점이었는데 이제 경기가 이제 결국엔 패배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음에도 7.9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흥미롭게도 7.9점보다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가 양팀 통틀어 딱 한 명이었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라자루였죠. 예, 물론 이 선수가 헤드트릭을 했기 때문에 9.6점, 거의 뭐 10점 만점에 가깝지만 그래도 알메리아의 다른 모든 선수들보다도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높았다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개인적인 기량이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사실상 마요르카 공격을 홀로 이끌다시피 했다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무리키의 부진까지 조금 이어지면서 더더욱 이제 이강인 선수 의존도가 좀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공격 라인으로 봤을 때는 무리키가 폰몹에서 5.8점, 뭐 아마드 은디아에도 5.8점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큰 격차를 보이는 평가가 나온 거고요. 소파스코어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라자로가 8.8점으로 최고 평점이고 이강인 선수가 7.6점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알메리아의 다른 어떤 선수, 특히 무실점 경기를 한 골키퍼 이제 페르난도도 7.4점에 불과했다. 이강인 선수가 전체 2위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근데 페르난도가 딱히 할 게 없었잖아요. 예. 이번 경기. 그렇죠. 예. 네, 클린시트 이제 보너스를 받아도 좀 적었다. 그리고 이제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이제 라자로에게 9.1점, 그리고 역시 이강인 선수가 7.5점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승리한 팀의 가중치를 준 것 같아요. 예. 로베르토네가 7.8점이기 때문에 여기선 이강인 선수가 세 전체 번째죠. 3위지만 그래도 역시 3대0으로 진 팀으로서는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강인 선수의 세부적인 기록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경기 막판에 이제 슈팅 3번이 나왔던 걸 제외하면요. 이강인 선수가 교체 아웃되기 이전까지 마요르카의 슈팅이 4번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예. 그 4번이 전부 다 이제 이강인 선수의 발을 통해서 나왔던 거였는데요. 뭐 그러니까 첫 슈팅도 이강인 선수가 가져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리킥도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얻어내서 본인이 때린 거였고요. 이제 뭐 세 번째 슈팅 같은 경우도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컵백 준 거, 이거 사실 바바가 조금 무리해서 때린 장면이긴 했었거든요. 완전히 사실 허공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캡처 장면으로 굳이 보여주진 예. 않았지만 이것도 슈팅으로 기록되긴 했죠. 당연히 슈팅이니까요. 사실 리턴 패스 주는 게 더 맞는 선택이었죠. 예, 바바의 좀 아쉬운 운영이었지만 어찌됐거나 이 슈팅도 이강인 선수가 키패스를 준 거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발리엔트의 헤딩 슈팅도 이강인 선수의 굉장히 먼 거리로 향한 그 프리킥에서 나온 거였죠. 예, 먼 거리였지만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 장면 뭐 이미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라리가의 드리블 킹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는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시키고 있는 걸로 예, 알려져 있죠. 바로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지금 뭐 예. 사실 전 세계 최고의 드리블러라는 평가를 받는데 월드컵 이후의 기록으로 보면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이 성공시켰고 이번 경기도 9번을 시도했는데 8번을 성공을 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8개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 라리가 82회로 그 축구의 이제 80회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죠. 예, 게다가 또 이번 경기 앞서 말씀드린 그 호드리구 엘리 선수의 결정적인 네. 그 경고가 나왔던 파울 장면뿐 아니라 정말 그 위협적인 위치에서 파울을 얻어내는 것도 2번이나 있었죠. 예, 엘리한테 얻어낸 게 딱 저기 중앙에 위치한 거죠. 다 예. 어쨌건 공격 지역, 위험 지역에서 이제 파울을 얻어낸 거였고요. 슈팅 2번 이렇게 가져간 게 있는 거고 키패스 2번 이렇게 준 게 있는 거고요. 예, 바로 그 4개의 슈팅에 예. 관여했던 플레이인데 역시나 위험 지역으로 이제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압박을 통해서 이제 수비를 이끌어낸 거였는데요. 그래서 2번의 태클을 성공시켰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엘리한테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돌파다가 네. 파울을 얻어냈던 거였고 오른쪽은 이제 파울을 본인이 범한 그 지점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가 위험 지역이 아닌 공격 진영, 그것도 사이드 쪽에서 기록을 한 거죠. 결국에 상대의 공격이 이제 올라올 때 사전에 차단하는 플레이를 특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 네. 그 왼쪽 뒷공간을 커버하는 플레이를 해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옐로 카드를 받긴 했었지만요. 예, 뭐 좀 아쉬웠던 장면이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역시 팀 플레이어로서 전술적인 역할이 좋았다. 그래서 폼몹에서 경기가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교체된 시점에는 8.1점의 평점이 나왔다. 슈팅은 뭐 골대 안으로 블로킹 당한 거는 이제 정확성에서 빼니까 예. 100%의 뭐 슈팅 정확성이 나왔고 경합도 이제 16번이나 했어요. 경합 16번 중에 이제 13번을 성공시키면서 81%의 성공률을 자랑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그 그라운드 볼 경합 같은 경우 드리블도 그라운드 볼 경합으로 넣긴 하거든요. 그게 조금 뻥튀기 된 부분은 있죠. 드리블을 무려 8회나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네. 예, 하지만은 그래도 수비적인 경합도 5회를 했다는 소리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0대3으로 팀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부한 활약. 본인은 솔직히 이제 동료들만 좀 받쳐줬다면 충분히 이제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포인트를 남길 수도 있었던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계 매체도 그렇고 현지 매체들도 좋게 평가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태클 성공률도 67%가 나왔었죠. 예, 결국에는 이제 전방위 활약을 꾸준히 하고 있다. 매 경기 중요한 거는 이강인 선수가 한두 경기 잘하고 한두 경기 못하면서 이런 평균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 경기 지표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 최근 들어서는 드리블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아무래도 무리키까지 부진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끌고 가야 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되고 있는 거긴 하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35라운드까지 라리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마요르카가 이제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다음 경기가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렌시아가 조금은 이제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5월 26일 금요일 새벽 2시 30분에 마요르카가 발렌시아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고 이강인 선수가 친정팀 본인의 진짜 친정이에요. 11살 때부터 굉장히 오랜 그렇죠. 기간 모든 연령별 팀을 거치면서 프로가 됐던 팀이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내보낸 팀을 상대로 충분히 또 한번 실력을 보여주고 또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이제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스카우트들도 많이 주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강인 선수의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서 더 많은 팀들이 경쟁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예, 바르셀로나가 이미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 경기가 바르셀로나가 마지막으로 올 시즌에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결코 대충 치를 경기라고 볼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한테 쥐약이거든요. 예.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재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무리해서라도 영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 시간도 확정이 됐는데요. 6월 5일 새벽 2시 라이오 바이에카노와 경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곧바로 한국 투어를 올 예정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6월 10일에 있을 두 번째 나폴리 마요르카전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이제 불가 판정이 나왔어요. 다만 이제 6월 8일 경기는 승인이 났으나 과연 이제 이 주최 측의 생각대로 나폴리와 마요르카 측이 한 경기만 치르는 상황인데도 한국에 올지 여부가 아직 미정이라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봐야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경기가 있을지 그 경기가 이제 마요르카와 고별전이 될지 사실 지금 저희가 미래는 모르지만 올 시즌이 마요르카에서 마지막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현지 언론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은 3경기, 마요르카에서 마지막 3경기에 또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 펼치고 어떤 기록을 남길지 또 한국 투어의 상황까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